자, 여러분 교재로는 473페이지 주식회사 모터샵. 자, 주식회사 모터샵은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래자료 전표 입력 문제 12점짜리 어떤 문제 나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 영수증이 하나 있고요. 광고 전단지라는 품명 20만원짜리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정규증명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라는 문제죠. 네. 자, 광고 전단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 전표로 입력하시면 되죠. 자, 날짜는 11월 4일 다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모의고사 1회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일반 전표에 날짜는 11월 4일, 구분은 출금으로 하시고, 광고 선전비 800번대 833번으로 하신 다음에 금액은 20만원 되겠습니다. 네,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 두 번째 거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결산 재무제표 안에 있죠. 여기다 거래 날짜 2019년 11월 04일 상호, 거기에 있는 영수증에 있는 상호 오성윤세 김오성, 사업장 영수증에 있는 주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사업자 번호, 네, 영수증에 있는 사업자 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2256) 12256에 12346 12346이다. 거래금액 20만원 입력하시고, 광고 선전비 오성인쇄에서 여기 구분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엔터로 지나가시고, 계정 과목은 아까 일반 전표의 코드가 기억나시면은 그 코드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해서 광고 선전비 쓰면 됩니다. 833번. 자, 저 교회는 거기 있는 품명에 있는 광고 전단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 작성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가지고 저장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지급의무에 의한 자금관리 문제입니다. 자료설명 11월 12일 매입처 주식회사 신화의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수령일 이렇게 이거 보고 어음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자료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하고 평가 문제가 세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위에서 어음 등록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수령일자부터 정확하게 차분히 넣어야 돼요. 2019 11월 12일. 어음은 전자어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음을 전자로 잘 선택해 주시고, 금융기관은 거기에서 국민은행 당좌, 국민은행 잘 선택을 해 주시고, 어음 시작 번호는 뒤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자어음은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뒷칸에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매수는 한 매 하신 다음에 등록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니요 해주면 닫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 1번 어음 등록 작업 수령일부터 좀 꼼꼼히 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합니다. 이게 무슨 거래였어요? 매상매입금을 우리가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한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신화라는 거래처, 매상매입금도 신화, 지급어음도 신화,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자, 날짜는 여기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그래서 11월 12일자 일반전표에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신화 부채감소 금액은 여기 있는 2,50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대변은 지급어음 252번 신화 2,500만원.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고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F3 누르셔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어음 발행에 대한 자금 관리 해줘야 되죠. 어음 번호는 방금 등록한 거 이용하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발행일은 같은 날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만기일을 고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만기일은 이 어음에 나와 있죠. 2020년 1월 12일. 그래서 만기일은 2020-01-12. 지급은행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에서 마무리하시면 자금 관리까지 해결하는 문제죠. 그래서 어음 등록하고 거래자료 입력하고 자금 관리까지 해서 3점짜리였네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급여 지급 급여대장이 보이네요. 급여대장. 그리고 보통예금의 차지신 금액의 496만 7,440원은 이거하고 같겠죠. 자, 자료 설명. 관리부 직원 및 생산부 직원 11월분 급여대장이다. 11월 25일에 종업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공제 내역은 통합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자, 공제 내역은 통합을 하지만 관리직하고 생산직, 생산부 직원들 계정 코드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급여가 서로 달라요. 800번대 급여, 여기는 임금, 500번대 임금 쓰면 됩니다. 생산부 거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을 2개로 기록합니다. 날짜는 11월 25일입니다. 자, 11월 25일 차변에 급여 800번대 하나 잡고 800번대 급여 801번이네요. 금액은 거기 관리부 과장 거, 관리부 과장께 얼마인가요? 300만원. 또 차변에 임금 합니다. 차변에 임금. 자, 임금 500번대 504번. 임금 제조원가 500번대 써야 돼요. 250만원. 이렇게 하시고 대변의 예수금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부채로 잡아주면 되죠. 254번. 예수금은 공제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급여대장에 보면은 공제계가 여기 공제합계 어디에? 여기 532560 532560 여기 합계 금액 넣으면 돼요. 532560.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죠. 103번. 우리은행 보통예금이었어요. 우리은행. 금액은 보통예금에 차지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967440을 넣었을 때 차대변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차변 대변이 일치하면 금액 계산이 잘 되는 거예요. 차변 550, 대변 550. 네. 여기서는 이제 판매관리비 급여하고 생산직의 급여를 500번대 임금으로 처리하는 거, 네, 요거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은 유형자산 매각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조립기라는 걸 매각을 했는데 자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조회하여 회계처리하시오. 조회해서 회계처리하라는 것은 거기에 취득금액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단기 거 수정해 가서 지워버려야 돼요. 양도내역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랬습니다.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메모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11월 30일자로 양도 내역도 입력을 하고 메모를 해올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조립기 찾아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가셔가지고 엔터 치면 기계장치 조립기라는 거 나오네요. 여기 양도, 전체 양도 일자를 먼저 입력을 할까요? 맨 밑에 3번에 있습니다. 전체 양도 일자는 2019년 11월 30일 세금기단서 날짜로 11월 30일. 그러면 여기 이미 회사 계상 상각비 지워졌네요. 네. 우리가 지금 지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요거 여기에 있는 회사 계상 상각비였는데 지워져 있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더 지울 필요는 없고 메모해야 될 게 뭐냐? 2천만 원 취득금액하고 감루 1,100만 원 요걸 메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이 현재 900만 원인 기계입니다. 자, 2천만 원, 1,100만 원 해서 장부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기계장치였죠?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되죠. 11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30일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 네, 품명에는 조립기였죠. 조립기. 얼마에 팔았어요? 500만 원에 팔았죠. 공급가액 500만 원. 거래처는 우리기계에다 팔았죠. 우리기계. 공급받는 자 우리기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시고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혼합분계로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혼합으로 하시고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꾼다.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꾸고 5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고쳐야죠. 취득금액으로. 그리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왔으면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이 위에 있는 206번의 다음 번호인 207번으로 아까 1,100만 원 감루 적어봤죠? 예, 1,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변에 받은 돈이 얼마냐? 550이에요. 550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외상했네, 외상. 그러면 미수금이죠, 외상은.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120번으로 550만 원 정리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400만 원의 차익이 있는데 이게 장부 금액이 900이었는데 50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900과 여기 공급가액 500을 비교하면 400만 원 싸게 팔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바로 차변이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해야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에 발생하죠. 40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차변 대변 합계 2050만 원으로 일치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거, 네. 우리가 연습을 참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FAT 1급도 시험 준비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봤었죠. 자신 있죠? 이제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25점. 1번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라는 문제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현대 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발급 전송했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시오. 500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혼합분계가 필요하죠. 복수거래에 입력하시오.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 자, 10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까요? 메인 매출 전표 10월 15일 날짜에 11번 과세 매출이고 품명은 복수거래 눌러가지고 네 거기 품명이 이렇게 되었죠. ABC 101 10개 85만원 ABC 다시 101 10개 85만원. 두 번째 품목은 ABC 105 10개 96만원. ABC 105 10개 96만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여기 합계 금액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19910. 예, 그래서 19910 맞아요. 그리고 거래처, 예,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현대상사죠. 현대상사.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급해야 되니까 0번으로 해놓고 가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아까 일부는 뭘로 받았냐 하면은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받았어요. 500만 원을. 그러면 차변에 103번 500만 원 탭키 눌러서 우리은행으로 거래처 바꿔주시고 우리은행 보통으로 또 내려와서 나머지는 외상이죠. 차변에 108번 외상이 1491만 원이 외상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밑에 분계 처리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죠. 그래서 다시 회계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가지고 이 날짜로 조회하면 되죠. 10월 15일 이렇게 엔터해서 조회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밑에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를 위해 해보시면 여기 전자발행이 나와 있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문제고요.
다음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자료 설명 11월 4일 주식회사 울산 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제품의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의 일부를 환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환입일자 11월 20일, 환입수량 10개, 단가는 똑같고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회계처리는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네, 그리고 뭐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환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쉽게 할 수 있죠. 자, 메인 매출전표 11월 15일 거를 조회해야 됩니다. 11월 15일 거 조회를 11월 4일 거, 예, 4일 거죠. 그렇죠. 12월 4일 거, 11월 4일 거, 네, 금액이 똑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예, 750에 75만 원. 네, 맞습니다. 이걸 조회해가지고 이걸 조회한 다음에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선택을 합니다. 자, 수정사유는 환입. 자, 밑에 확인 눌러주시면 수정분 나타나는데 참고사항을 눌러서 환입의 경우에 작성 월일은 환입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11월 며칠 날 환입이 됐죠? 네, 20일 환입일자 20일 그래서 여기다 11월 20일 해주시고 품명은 같으니까 엔터 치는데 수량을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겠죠? 환입이니까. 그래서 몇 개냐면은 10개 환입 수량 마이너스 10 단가는 75,000원 똑같이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7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량 하나에만 마이너스를 입력해 주시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11월 20일 날 전표로 가야죠. 네, 그랬더니 11월 20일에 여기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 10개짜리 세금계산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러 가야죠. 네, 밑에 전부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 있고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일어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아까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11월 20일 거를 이렇게 조회를 한다 이거. 그러면 미전송된 거 하나 있다 이거죠. 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눌러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고 나서 발행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네, 이 정도 속도로 하시면 뭐 시간 내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과 전송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해서 8점짜리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요. 이런 거래는 이제 이런 거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거래처가 거래처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한 것이 하나 보이고 자료 3에는 신용카드로 판매한 것이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세 번째 거는 면세예요. 보니까 부가세가 없어. 그래 자료 설명을 무조건 봐야 돼요.
자료 1은 3일 기획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BC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아까 그거고. 그 다음에 자료 2는 개인 이미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현과. 그 다음에 자료 3은 개인 백이철에게 면세 제품이네요.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카면. 이렇게 유형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예.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를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러면 전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자, 과세 재화를 판매했죠. 자, 그러면 5월 22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5월 22일. 네. 11번 과세. 품명은 ABC 201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령단가 없고 100만 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3일 기획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번 해주시고 분계를 카드 분계로 하는. 그리고 카드사 무슨 카드사죠? BC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BC카드로 거래처 떨어졌고요.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자료 2번에 있는 현금 영수증 입력하겠습니다. 아까 밑에 설명은 보셨죠. 과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거래처는 이미영이라는 개인이에요. 자, 그러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메인 매출 전표 5월 24일. 유형은 과세인데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현과 22번 유형입니다. 22번 현과. 자, 품명에는 거기 설명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그냥 제품이라고 쓰시면 돼요. 품명에는 그냥 제품. 자, 공급가액은 세금하고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55만 원. 550 플러스. 카드처럼 현금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급가액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입력이 되고요. 거래처는 아까 이미영, 이미영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이미영. 자, 전자세금 아니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은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 두 줄로 부가세, 애수금, 그 다음에 제품 매출. 네, 이대로 두시면 되죠.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번 하겠습니다. 면세 매출분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이고요. 백이철이라는 개인에게 팔았어요. 제품, 면세 제품이죠. 이것도. 자,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날짜는 신용카드에 있는 거래일자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5월 28일. 유형은 면세인데 카드로 매출했죠. 그래서 카면 18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카면.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카드 BC카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사는 BC카드사 확인. 자, 품명에는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세금이 없으니까 공급가액이나 뭐 합계나 똑같으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야? 30만 원인가요? 3000 3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개인이었죠. 백이철. 거래처가 백이철이 되고 전자세금란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셔야 되고요. 카드 거래니까 4번 분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BC카드사의 외상 매출금 떨어지고요. 제품 매출 수익 발생됩니다. 자,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분개는 없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한 건, 현금 영수증 한 건,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인데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디에 반영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가 문제 2번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거래는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4월부터 6월로 가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전체 메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네 번째 있나요? 하셔가지고 4월부터 6월로 안 나타났을 때 우리 위에서 불러오기 단추 이용했죠? 불러오기, 예. 그래서 세 건이 다 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과세분 110만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면세분 30만원짜리 하나, 현금 영수증 55만원짜리 하나. 다 됐고요. 여기 110만원짜리는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액이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맨 윗줄 첫 번째 줄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10만원은 빠지게 되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자, 요거 닫으면 저장이 될 거고요. 평가 문제의 세 번째 문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갑니다.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한 번 더 엔터 하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까 세금계산서 110만원짜리는 1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하나하고 신용카드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는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과세만 여기 50만원에 5만원짜리 이것만 여기에 반영이 됐다. 자, 이걸 저장을 하고 닫아두어야 채점이 되겠습니다. 저장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대체로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보면은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표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별로 여기 뭐 까다로울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뭐 이것도 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우리 저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제는 뭐 확실히 잘 숙달이 되셨을 거예요. 자, 월세계약서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여기 나와 있고 사무실이고 95제곱미터고 월세는 100만 원이고 기간 입력하는 것도 있죠. 예, 임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2년간이고 월세액은 25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는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뒤에 자료 설명에 나오겠죠.
자, 우리 회사가 모터샵입니다. 우리가 임대인이에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9월분 임대료 세금계산서 100만원짜리 하나 있고, 자, 자료 설명. 주식회사 모터샵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빌딩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25일 월 임대료에 대한 보통애입을 확인하고 금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 본 문제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부동산 임대업이면 이거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400번대 임대료로 처리해야 돼요. 개정 과목은 411번, 411번이라고 아예 딱 찍어줬네요. 이걸로 해라.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업의 수익으로 봐야 된다. 자, 1번. 월 임대료 9월 25일 거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25일 월 임대료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건 까다로울 게 없죠. 자,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25일 하셔가지고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9월 임대료, 공급가액에는 10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협성,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했죠.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1번.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나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보통애입 우리은행이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혼합분계해야 되죠. 혼합분계하시고 제품 매출을 바꿔야 돼요. 임대료 수입으로. 411번으로 하라 그랬죠. 임대료. 이 임대료는 900번대가 아니라 400번대 매출에 해당이 된다. 영업수익에 해당이 된다.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의 보통예금 110만원 탭키 눌러서 은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이었죠. 거래처 우리은행으로 바꿔준다. 우리은행 보통. 네, 그러면 9월 임대료 100만원 받은 거에 대한 전표 입력을 했죠. 그러면 평가 문제 하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제2기 애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적용 이자율 1.8%, 동입력은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기 애정신고는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7월부터 9월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을 해주고 우선 이자율 1.8%로 잊어먹지 전에 바꿔주고 1.8 엔터하고 적용. 그리고 상호, 층, 호까지만 입력하면 되죠. 동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아까 그 계약서에 있는 협성 주식회사가 상호가 되고 층과 호수 계약서를 상단에 나와 있었죠. 101호 층수가 안 나와 있네. 1층이라고 하죠. 1층 101호. 동은 입력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를 보고도 입력이 가능하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에도 있다. 50481 15개 01 50481
1 4개. 면적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95제곱미터 7천에 100만 원. 면적 95제곱미터. 사무실. 기간 2019년 0901부터 24개월이죠. 2020, 2021. 2021년 08, 31일.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100만 원. 관리비 없었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이 간주 임대료가 10만 3,561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이것을 계산기에다가 좀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103,561 곱하기 1.1 해주자 이거. 그래서 소수는 버리고 이 숫자를 113917 이 숫자를 적어 놓거나 이 계산기를 닫지 마시고 113917. 자, 그래 가지고 이제 평가 문제를 보면 그거 회계 처리하라는 평가 문제가 또 나오죠. 자,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액을 9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때 자료가 없는 것은 건별로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유형은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14번 건별 매출로 해야 됩니다. 14번 건별 매출.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해주시고 공급가에게는 아까 1.1 한 거 있죠? 아까 요거 113917을 입력하는 거예요. 113917. 네. 자, 거래처는 없는 거고요. 주민번호 넣고 전자세금도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돼요. 혼합분계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 부가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부가세 부분만. 근데 이 문제에서 좀 우리가 그걸 못 찾았는지 이 간주 임대료를 누가 부담한다는 거 계약서에서 나왔나요? 그런 말은 없죠. 네.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실제 기출 문제라면은 이렇게는 안 내요. 왜냐하면은 이 간주 임대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근데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만약에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 임대 사업자가 부담한 걸로 봐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한 거가 있다면은 여기 협성에서 돈이 얼마를 받았다든가 이런 말이 있어야죠. 그렇죠? 임차인이 만약에 부담을 했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든지 뭐 현금으로 받았다든지 그러한 부연적인 자료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회사가 모토샵이 부담한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두 번째 줄을 뭘로 바꿔요?
차변으로 바꾸고 개정 과목도 세금과 공과 817번대 세금과 공과로 바꿔서 거기 위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10356. 이 10356 1356원이 바로 9월 달에 신고해야 될 납부세액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걸 부가세 예수금에. 그러니까 그 7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 7천만 원에 대한 한 달치 이자예요. 이게 한 달치 이자. 우리가 이율이 지금 굉장히 낮으니까 1.8%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네요. 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서 저장해 주면 되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간주 임대료는 부가세 간주 임대료는 어디에 적용됐을까요? 과세에 여기에 반영됐어요. 여기에. 그래서 기타에 여기 가면 기타를 클릭하면 역추적 나오죠. 여기 역추적에 부동산 임대 간주 임대료 1356원.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됐다. 자, 이거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결산부터 같이 또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